구리구리 마실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리 마실가자 마실마당 민경자입니다. 네, 구리의 마실의 까칠남 빈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리 마실가자는 우리 이웃의 소중한 보배님을 모시고 구리시 지역에서 하시는 훈훈하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민들레 학교 청소년 지킴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대되신 보배님은 이양현 보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보배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사단법인 민들레 학교라고 있고요. 주로 위기 청소년들, 위기 환경의 청소년들을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지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계획도 하고 다독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지역 대표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들레 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들레 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1993년도 그때 3월부터 사단법인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가출 청소년 1명과 같이 생활하는 게 계기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는 2009년도부터 가정 밖 또 학교 밖 여러 위기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을 한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민들레 학교의 역할이 그 학교에서 어떤 이제 학폭이나 이런 거로 이제 잠시 어떤 학교를 벗어나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지금 위기 환경이라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 특별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주로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연결되거나 또 선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외부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들어오게 만드는 특별교육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매해마다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는 민간으로서는 단 한 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경기도 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이었습니다만 그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 이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더 이상 적응을 못하니까 위탁 대안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1년 단위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여기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하고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자연스럽죠. 그럼 학교로 가는 대신에 1년 정도를 민들레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네요? 네, 그렇게 받고 다시 그러면 그 민들레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1년이라는 그 과정이 학교에서 교과과정 그런 거에 인정이 돼서 그 학년을 진급해서 올라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위탁 과정이죠. 1년 동안 이런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고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학년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 민들레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된 지 이제 굉장히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 아까 이제 말씀하신 2009년도부터 하면 이제 한 12년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를 거쳐간 아이들이 얼마나 되나요? 대강 12년 동안을 살펴보면 한 3,000여 명 정도 되죠. 네. 3,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하여튼 아주 오래된 아이들이 이 공간에도 찾아오는 것 보면 상당히 보람은 됩니다. 네. 12년이면 그때 아이들이 이제 18살일 수도 있고 13살일 수도 있고 그렇죠. 15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18살짜리 아이면 이제 한 30살이 되고 20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나름 사회에서의 그런 역할 자리도 좀 매김을 했을 거고 그때 자기들이 힘들었을 때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왔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많은 보람들을 느끼고 있고요. 특별히 좀 더 이렇게 와닿는 아이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주로 이제 특별교육기관이라든지 위탁 대안학교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주 대상 아이들 가장 관심을 쏟아야 되는 대상이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다시 좀 순화해서 부르고 있는데 가정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게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입니다. 가정 내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학교는 다니고 학교 못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밖 청소년이라는 것은 가정폭력이나 학대, 방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가정이 지옥인 아이들이죠.
가정 밖으로 나와야만 어떻든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살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이 지금 그 KBS나 경찰청 추산으로는 약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 가정 밖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뭐 인원 정도는 한 2,000명 정도도 안 되죠. 10%도 안 된다는 얘기네. 10%가 아니라 뭐 0.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그 주로 이쪽으로 입소하게 되는 계기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네. 그 소년원에 가기 일보 직전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아이들 나와서 3일 굶으면 무슨 짓을 할 줄 그렇죠. 모릅니다. 네. 3일 굶으면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데, 일단 그 아이들이 이제 픽업대에 오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제가 법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이제 법조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재판 과정에 개입을 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앞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한번 맡겨보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 어찌 보게 되면 이런 쉼터는 하나의 응급센터로서 각 지역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이제 남자 쉼터, 여자 쉼터가 있고요. 가까운 뭐 동두천이나 뭐 저 이쪽에 포천이나 양평, 가평, 또 저기 뭐 여주 같은 이런 곳에 하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광주 가까운데 이런 곳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자 쉼터를 갔을 때 대부분 이제 요 구리 인근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오던데, 우리 지금 남자 쉼터, 남자 청소년 쉼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고향이나 집이 대체로 어디예요? 다 경기도 아이들인가요? 주로 경기도 권역 아이들이죠. 이쪽 아이들이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민간 차원에서 할 때는 뭐 전국에서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네. 이 보조금은 지금 이제 위탁을 맡아서 예, 하시니까. 2019년도부터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 자치단체 보조금도 있고 또 경기도 네. 또 뭐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보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소년들이 다 대상입니다. 그렇게 가야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데 그런 시설들이 20만 명 대비 2,000명에서 1% 정도도 안 되는 그 시설 안에서 나머지 19만 8천 명은 어떻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 이런 경우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14만 명은 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아이들이고, 6만 명 정도는 대략적으로 단순 가출이나 또 호기심에서 한번 가출해보는 그런 정도로 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절대 다수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더라도 아이들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그 집안에서는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11시 되게 되면 뭐 핸드폰을 제출해야 된다든가, 또 11시에 있으니까 이걸 뭐 힘들어해서 그냥 빠져나가는 애들도 뭐 많이 있고,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가장 안정적이고 안락한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후속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있죠. 이 부리는 이제 정원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 네, 예. 네. 그 10명이 지금 현재 다 차 있나요?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아, 대기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3명 정도. 예. 아, 네. 그래서 그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사실 우리가 누구나 다 겪고 오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특히 이제 이런 가정 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데, 정말 의미 있는 큰 일을 해주시는 거에 진짜 다시 한번 이제 감사를 드리면서요. 이 가정 내에서의 문제는 어떤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언제든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 이양현 보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이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비전이라든가 또 어떤 그 계획, 아니면은 지도자들이 좀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 밖 청소년들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맙니다만, 얼마나 많은 종류로 또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 바깥을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 속에 상처는 깊이 쌓여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 아이들이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반면에 두는 거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향후에 어떤 진로 지도,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 정치권이나 또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너무 좀 지금까지 관심이 소홀했다. 현장에서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아이들의 어떤 힘든 게 눈에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끝으로 보게 되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끝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 결손이나 결핍은 눈에 보이죠. 가정이 좀 해체된다든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그 기능적으로 지금 결손되어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끝으로 보기에는 부모, 자녀가 다 같이 한 집에 사는데 내막을 들여다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존재하고 있고 아이는 언제 티치 나갈 줄 모르고 부부끼리도 무릉짱이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청소년 기본급여는 이제 9세부터 24세인데 그럼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주로 부모가 있는 집안 아이들은 대학까지는 그냥 보내려고 본인이 노력들을 다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까 기능적으로나 외형적으로 그런 결손도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24세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아이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연대를 통해서거나 하여튼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 주거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은 마련을 해서 향후에라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다양하게 이 아이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18세 이후부터 24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어떤 이제 청소년 자립관 같은 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구리시는 지금 현재 없고 네. 예, 남양주에는 자립관이라고 하면은 몇 명 아이들이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그 후기 청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세부터 24세까지. 그러니까 후기 청소년이요? 네네. 19세부터 24세까지 따로 이제 분리해서 정책을 좀 입안을 하려고 그런 거죠. 이 친구들을 위해서 청소년 자립관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아이들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자는 거죠. 그 주자는 의미에서 청소년 자립관이 한 3년 전부터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향후에는 전국 각지로도 좀 확대가 되어지는 걸 저희들 바람인데 이 자립관은 자고 먹고 하는 숙식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거죠? 유형으로 보게 되면 일단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일단 숙식이 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사무실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요는 이 청소년 자립관에서 하게 되는 주요 사업이 이 아이들을 주거 안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저쪽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정 부분의 그 물량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 몫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주거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양한 외부 자원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먹고 자는 것까지 해결을 하면서 그 자립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 공동생활 사회복지 쪽에서 볼 때는 이제 공동생활 가정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주거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투표권이 없어서인지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지하철을 타면 어르신들이 학생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거기서 책을 읽고 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공간도 이 2층에 인데 사실 이제 이런 말씀 물론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230개가 넘는 경로당은 있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지금 막 손에 꼽고 있는 두세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의장님 좀 지금 아동 청소년 도시 지정 도시 중에 강동구 같은 곳에서는 경로당을 4시까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4시부터 밤 11시까지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나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시설을 새로 만든다라기보다는 있는 시설을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5월 청소년 아동 이제 청소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떠도는 아이들을 위해서 늘 이제 애써주시고 있는 우리 이양현 보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양현 보배님께서도 이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시지만 또 지역에 정말 훌륭한 보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한번 좀 추천을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민들레 학교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참 직업 정성으로 우리 뿌리 지역에 사는 분 한 분이 이제 황연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 네. 예, 그분이 정말 지금까지 거의 바쁜 일과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 꼭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꼭 교육을 하러 꼬박 와주시는데 지금 어제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진로 지도가 청소년 진로 지도가 이제 그분의 어떤 주 분야이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꼭 필요한 분이라서 제가 아는 분 같은데 예,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예, 그럼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별교육이면 이 강사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강사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살아왔던 경험을 전달해주는 그런 자리니까. 저도 한 번 갔던 것 같은데. 예, 오셨죠. 되게 오래전에 한 번 갔던 예, 경험을 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아니 아까 제가 알기로는 조례제정도 의장님 시절에 준비하고 계셨다고.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때 2013년입니다, 벌써. 13년도에. 13년도 같으면은 그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네.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좀 너무나 너무 필요했고 의장님과 이렇게 또 패널로 좀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간담회도 하시고. 예, 학교 간담회 밖 했고. 청소년 지원. 그럼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예, 그 당시에 만들었죠. 바로 만들으셨죠. 예, 이렇듯이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집을 해서 우리 이렇게 챙겨주세요라는 말을 못하는데 결국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들레 학교만은 네 편이야라고 하신다고. 예, 그랬습니다. 예. 저도 청소년 때 힘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교육을 통해서 아까 3,000여 명 정도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좋은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 그런 어른들을 보는 입장이고요. 예, 저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나 여기 프로그램이나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에 다시 찾아올까? 결국은 이제 그 아이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프로그램이 지금 어른들 입장에서는 좋은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을 구별을 합니다만 이곳은 네 편이다. 나는 죽어도 네 편이다. 라고 던졌던 메시지들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계속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아이들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해주는 그런 우리 성인들의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구리 마실가자는 2학년 민들레 학교 또 청소년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보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춘기를 누구나 다 겪는 시기이고, 우리가 지금 이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아까 이제 보배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의 주역임을 인지를 하면서, 예, 그 아이들이 올곧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데 모두가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할까요? 네. 뿌리뿌리 뿌리뿌리 다시 다시 가자. 가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